백전백승 천지대요 제151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신뢰가 있는 11월생 용띠, 또 끈기와 수완이 있는 12월생 용띠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자님 말씀, 논어에 있는 얘기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차왈후생가 외요 언지레자 집을려 금야 40, 50이 무문은 허되 사역 부족 외야이니라나 무이미타. 공자께서 이르시기를요, 젊은이들은 두렵다라고 했어요. 저는 유교, 도교 공부하면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하고 똑같은 게 정말 많구나 하는 걸 새삼 느껴요. 공자님께서도 젊은이들이 두렵다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도 세상에 무서운 게 있다라고 했죠. 무엇이 무섭다라고 했죠?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가사파 삼형제, 또 야사 가족해서 55명, 5비구, 60명, 부처님까지 61명, 가사파 삼형제 1000명을 교화를 해가지고 바로 1060명이 빈비사랑을 만나러 가요. 그렇게 했을 때 교진여가 왕사성에서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교진여가 미리 가서 탁발을 하고 있다가 사리불존자를 포교하게 되죠. 사리불존자가 교진여가 탁발하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인품이 훌륭해서 누구를 스승으로 해서 공부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를 스승으로 한다. 거기서는 뭘 가르쳐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연기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다라고 해서 사리불이 혹해가지고 그럼 저도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러면 부처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교진여가 안내를 해서 사리불이 오게 되죠. 근데 사리불이 혼자서 온 게 아니라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는 동네 친구였어요. 어려서부터.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죠. 그래서 무속인한테 가서 요즘 말로 하면 굿도 하고, 뭐 산에서 돌을 통했다 하는 분한테 가서 제도 지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꿈에 너희 어머니는 구제가 안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출가를 하냐면 산자야한테 출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산자야가 네 어머니를 극락원생 시켜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시주를 해라라고 해서 목련존자가 무지무지 갑부였어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을 산자야한테 시주를 하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산자야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산자야가 별로 가르쳐 주는 건 없었어요. 맨날 심부름이나 허드렛 일이나 하고 수행한다 해가지고 가부좌나 들고 앉았고 고행 수행이나 뭐 이런 거나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되면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하고 있을 때 사리불존자가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봤는데 그분은 훌륭한 스승님을 모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가서 공부를 할 생각인데 자네는 어떻게 했냐라고 했더니 결국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구제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산자야 밑에서는 도저히 아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산자야가 그 대표적인 브라만의 육사 매도 중에 하나란 말이죠. 해서 사리불존자가 목련존자를 데리고 산자야 밑에 수행하고 있는 200명 혹은 또 다른 경제는 250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200명을 데리고 부처님께 함께 귀의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제자가 1250명이 되는 거예요. 1250명. 정확하게 1260명인데 61명인데 부처님까지 61명인데 그중에 아픈 사람, 볼일 보러 간 사람, 밥하는 사람 빼고 나니까
1250명, 대략 1200명.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도 1200제대 아라한 이래서 12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브라만이 2000만이었어요. 2000만. 지금 우리 불자가 670만인데 불교를 그 비율로 해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400명뿐이 안 된다라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요. 2000만 가운데 1200명인데 670만 하면 승속 다 합쳐서 올바된 불자는 400명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00명만 포교하면 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해요. 다 바라문들이라. 빌고 기도하고 쓰는 사람들이라 그건 다 바라문들이라 그건 못해요. 400명만 하면 다 하는 게. 그랬을 때 1250명이 됐는데 자 수다타 장자가 어떻게 돼요? 기원정사의 무역상인데 부처님을 자기네 나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코살락으로. 바로 코살락으로 모시는데 어떻게 돼요? 시아카족은 코살락에 쉽게 예를 들면 조공을 바치면서 있었던 종족이 약한 종족. 근데 그쪽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마가다 왕사성에서는 부처님이 절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중림정사예요. 그럼 저런 성현한테서 맨날 가르침을 받으면 이 민족은 얼마나 편하겠냐.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을 모셨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인도의 4대 강국 중에 하나죠. 마가다 코살라국이 있는데 코살라국에 바로 기타태자 왕자한테 허락을 얻어가지고 왕자 땅인 공원을 얻고 급고독장자가 바로 모든 그 도구를 다 대가지고 절을 짓는 게 기원정사예요. 그래서 기원정사를 지었을 때 바로 부처님을 모시고 가지요. 그래서 장자가 급고독장자가 수사타 장자가 부처님 모시는 길목마다 부처님이 지나가실 테니까 다 최고의 대우를 해달라고 미리 다 손을 쓰고 해서 기원정사에 도착을 했는데 기타 태자도 마중을 나왔어요. 그랬다가 바로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뿌라세나짓 왕이에요. 뿌라세나짓 왕이 부처님이라 해가지고 대단한 줄 알고 나와서 봤더니 새파란 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35세 깨달음을 얻어서 기원정사에 갈 때 나이가 몇이었냐? 41 때예요. 41. 그러니까 애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브라만들이 가장 번성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기원정사에 있는데요. 프라세나짓, 쉬라바스티. 우리나라 경주 이름이 서라벌이잖아요. 쉬라바스티의 용어가 똑같은 거예요. 서라벌. 그 이름을 갖다 따서 서라벌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 쉬라바스티가 그 바라문들이 가장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기원정사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불교 포교를 했고 가장 비방을 많이 듣고 부처님 제자가 거기서 많이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프라세나짓 왕이 자기가 볼 땐 애인데 자기는 그동안 무라만들의 최고 큰 스님들만 상대를 했단 말이죠. 상대를 했는데 새빨간 애가 부처라고 해가지고서는 제자들하고 오는 거 보니까 가짠지요. 그래서 아니 부처가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일반 스님들은 나이들이 탁 들고 그랬는데 새파란 젊은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뿔딱지가 나야 안 나요? 나죠. 그래서 프라세나짓 왕에 던진 이야기가 세상엔 무서운 것이 있어. 뭐가 무섭소? 그러지. 호랑이 새끼가 무섭고 태자가 무섭소. 호랑이 새끼는 성장이 되면 어떻게 돼? 다 잡아먹으니까 무섭고 태자가 무서운 건 왜요? 태자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다 휘저놓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기타 태자 동생인 비두바두 태자가 결국은 프라세나짓 왕도 죽이고 카빌라국을 멸망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게 태자고 또 하나는 사문이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문. 왜? 사문도 어느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이죠. 세 가지의 세상에 무서운 것이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공자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엇비슷하게 해보면 연관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두렵다라고 했어요. 왜 두려울까요?
무엇이 될지 모르거든. 앞으로 무엇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두렵다, 무섭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래 그들이 우리들을 따르지 못하리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어른들이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맨날 애기로 보이고 그래요. 3000년 전이나 현재나 3000년 후나 바뀌지 않는 용어가 있어요. 어른이 쓰는 용어. 뭐지요?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거 3000년 전이나 현재나 3000년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자기가 할 때는 고분고분했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런 걸로 알아요. 3000년 전에도 그랬고 3000년 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자기네들 아무리 훌륭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따르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누가 단정하겠는가? 그러나 단 40, 50이 무문은 사역 부족 외아이라라고 했어요. 40, 50이 되었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뭐예요? 인생 끝난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인생 끝난 것이다. 그럼 4, 5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비는 사람은 뭐예요? 불자로서 인생 끝난 것이다. 더 이상 포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도 뭐 부처님 하면 여러분들 뭐 다 그냥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천만의 말씀. 당신 얘기 딱 해서 따라오면 끌고 가지만 안 따라오면 모른다, 뭐 한다라고 했어요? 죽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죽여서 죽이나요? 두 번 다시 안 본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사람 같으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와주면 뭐예요? 그건 자기는 죽여버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끄는 데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타일 넣어서 이끄는 방법 하나, 야단을 쳐서 이끄는 방법 하나.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서 안 되면 자기는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놔버린다라고 했어요. 아는 척 안 한다고 했어요. 봐도 아는 척 안 하고 물어 대답 안 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은 그냥 막 우리 불교의 잡이요? 그냥 무조건 다 보여주는 게 잡이요? 도둑놈 담 넘어가는데 잡힐까봐 문지기 써주는 게 잡이요? 목숨 걸고 잡아다 경찰서 집어넣는 게 잡이요. 나쁜 짓 하는 놈 목숨이 끊어져도 고쳐주는 게 잡이고, 좋은 일 하는 사람 뭐예요? 칭찬해주는 게 잡이지 무조건 베풀어주는 거, 이건 잡이 아니에요. 도둑놈 양성하는 거지. 불교의 자비는 그거예요. 우리는 어려서 무한한 발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4, 50이 되도록 희망이 없다면 기대할 것이 못 된다 라고 공자께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늘 최선을 다해서 닦아야지 어영부영 40, 50이 넘어가면 인생 끝난 것이라는 이야기죠. 40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록이라. 왜 부록이라고 해요? 인생이 꺾이는 거예요. 반 딱 꺾이는 거. 그래서 제가 성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름이 4개의 양반이에요. 그래서 스님도 이제 다 컸다라고 하면 스님도 이름이 4개예요. 스님이 이름이 4개가 아니면 아직 덜 큰 거예요. 그래서 법호가 붙잖아요. 법호가 앞에 꼭. 저 같은 경우도 자명, 일봉 이렇잖아요. 붙어야 돼요. 법호가 안 붙으면 아직 덜 큰 거예요. 아직 애기라는 거예요. 우리 양반들도 조선시대 때부터 보면 고려시대에 과거 시험 볼 때에 그때 하도 상놈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럼 상놈과 양반을 어떻게 구분했냐? 이름이 있느냐 없냐로 구분을 했어요. 이름이 있느냐 없냐. 그래서 과거 시험 볼 때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제출을 해야지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고려시대 때. 그래서 고려시대 과거 제도에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세월이 가면서 조선시대 와서는 어떻게 됐냐. 양반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4개 됐어요. 4개. 왜? 태어나서 있는 아명. 결혼을 하면 이제 뭐예요? 사모관대를 해서 어른이 됐다 해서 본 이름이 나와요. 본 이름. 본래 이름. 아기 때 썼던 이름이 지나서 이제 어른이다 해서 본 이름. 4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록이다. 인생 반이다.
그때부터는 정말 어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른의 이름. 그리고 50대 가면 마지막으로 하나 져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영감명. 영. 응? 영. 명령할 영자지 않아요? 감, 대감감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인을 호령하고 이끄는 그런 어른이다라고 해서 대감감자를 써서 영감이라고 해요. 옛날에 뭐 나이 먹으면 영감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40패스 딱 봐가지고 시험 합격하면 나이 22살짜리한테도 뭐라 그래요? 영감님 이랬어요. 영감님. 저희 형도 최연소 사시 합격했는데 만 22에 됐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영감이 돼버리더라고요. 난 22살짜리 영감 난 처음 봤어요. 그게 이제 높임말인데 일종의. 그래서 그때 영감명이부터. 그래서 조선시대 어떤 여건으로 보면 이름이 4개의 양반이다는 이야기.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별호를 또 붙이잖아요. 뭐 백범, 김구해서 백범 선생, 우남 이승만 붙이잖아요. 별호를. 그게 영감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별호. 그래서 요즘도 조금 이름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별호를 다 쳐요. 자, 엉뚱한 얘기 하다 보니까 오늘 진생. 자, 진이다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돼요. 토에 해당이 되고 양기가 뻗어요. 그래서 갑을 병의 병, 무, 기경의 경, 신임의 임 붙어요. 그래서 띠가 양이기 때문에 천간도 양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생이 있어요. 그래서 갑진생이다라고 하면 57세, 45, 33, 그 다음에 21, 81, 그 다음에 69,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기운으로 보면 가을이고 여름이고 봄이고 이제 봄이 돼 가고 있고 겨울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기운으로 보면 임진생은 갈수록 지금 약화가 된다. 그리고 지금 한참 나쁜 것은 병진생이다. 참고로 알고요. 11월용 같으면 여러분들 백전백승 천기대요 상황에서 보면 바로 도처다오 변화무궁 돌아다니는 걸 엄청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의 용띠 11월생도 그렇지만 여자 용띠 11월생도 보면 양기가 뻗어요. 자, 양기가 뻗는다는 것은 천간 지지 기운도 양기가 뻗지만 자기 기운도 양기가 뻗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호탕한 여성이라도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중년 가면 아주 잘 살아요. 중년 가면 아주 천기대 여건으로 보면 아주 잘 사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조금 조심할 부분은 갑진생은 사명이 끼고 그 다음에 무진생도 사명이 끼고 고 두띠 무진생하고 갑진생이 조금 약한 기운이 있다. 그런데 보면은 뭐 무진생과 갑진생은 봄과 가을이니까 운기가 좋으니까 그런 나쁜 기운이 있다라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뭐 임진생이나 뭐 병진생이 그런 기운이 꼈다 그러면 조금 영향을 미치죠. 자기 운기가 약하면 영향력이 오는 거고 운기가 좋으면 영향력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11월생 이달태생은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친절한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그만큼 타협심이 부족하고 말을 꾸미지 않으므로 악의는 없는데 교제는 잘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는 한두 마디 생트집을 잡는 사람이므로 상사로서는 조금 취급하기가 힘든 사람이다. 자기 할 말 똑바로 딱딱하면 상사로서는 취급하기 좀 어렵죠. 운수에도 우여곡절이 많지만 최종에는 남보다 앞을 달리고 있다. 명랑하고 쾌활한 행동가이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에 임한다. 남녀 모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많고 그룹 안에서 지도자로 뽑히는 사람이 많다. 또한 낙천적인 성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려해주는 반면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의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무슨 일에 부딪혀도 곧다시 일어서는 강인함이 있지만 사람들의 위에 지도자의 입장으로 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느슨한 생각은 주의해야 한다. 돈에 대한 집착심이 적은 편인데도 이상하리만큼
사용한 만큼의 돈이 반드시 되돌아오는 금전운을 가지고 있다. 이성에게도 인기가 있고 결혼 후에도 평온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내 길을 내가 간다는 유형이므로 마이웨이예요. 집단 안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쌓아서 법률이나 회계관계 사무실을 여는 등. 자, 용띠는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남 밑에 가서 일하기 힘들어요. 고지식하고 바른 경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한 역량을 보면 따지기를 잘하고 이래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 좋다. 사통팔달의 미녀배우 손운석 씨, 눈 오는 밤을 부른 조화문, 탤런트 이덕희, 최재원, 박영지, 김웅철 씨 등이 이달 태생이라고 한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통계학적으로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연령보다 젊게 보이는 편이라 사람들이 만든 청년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사람들, 좀 애띠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만년 청년. 또 특히 이달 태생은 개성파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들이 많다. 이를 오랫동안 계속하듯이 인간관계에도 참을성이 강하고 모든 일에 장시간 지속형이다. 정면에서 느긋하게 공격해 오면 상대방은 장할 힘을 잃어서 모르는 사이 페이스에 휘말리게 되기도 한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기 쉬운 사람과는 잘 맞지 않는다. 감수성은 강하지만 심신 모두 건전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남자는 의리가 굽고 예의가 바르고 정직하고 기획성이 뛰어난 원숭이띠의 8월생이 좋다. 원숭이띠의 8월생이면 여자가 어떻게 돼요? 구변이 아주 좋아요. 재주가 많고요. 원숭이띠 8월생이면 입술이 좋아요. 화술이 좋고 구변이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성향이 있어요. 또 의지가 강하고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쥐띠의 11월생, 쥐띠의 11월생, 쥐띠의 11월생은 굉장히 청직해요. 청직해요. 아주 성실해요. 그 다음에 활동력이 강해요. 자, 11월생 쥐가 어때요? 쥐가 가장 1년 중에 좋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쥐월이 무슨 월이에요? 11월이잖아요. 11월. 그래서 11월 쥐띠들이 쥐띠 중엔 제일 좋아요. 청장이 활동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여성을 만나는 게 좋다. 11월생 양띠 남성. 또 여자는 일상적인 생활에 착실함이 있고 또 총명함이 있는 말띠의 정월생이나 이 정월생 말띠 도처다오 변화무궁해라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죠. 근데 조금 문제 있어. 용띠가 11월 용이면 사실은 자연의 이치학으로 보면 동면에 들어가잖아요. 동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명리학으로 보면 1월의 말띠를 만나 1월생 말띠를 만나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1월생. 여러분들이 봐봐. 11월 용이 1월생 말띠 남자 만나면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1월 말은 뭐 해요? 마구간에 앉아가지고 먹을 것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벌어 먹여 살려야 되는 스타일이라고 아주 피곤하다고요. 한량, 노는 거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1월생 또 말띠분들이 난 안 그런데 그럼 할 말 없어요. 어떤 분 간혹 따져. 그 다음에 정열적인 명랑성이 있고 너무 일에 구애를 받지 않는 돼지띠 10월생 남성과 적합하다. 돼지띠 10월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엄청 착해요, 이 사람도. 응? 엄청 착해요. 돼지띠 10월생 남자 같으면 자,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가운데 가장 강한 여성띠가 무슨 띠라고 그랬어요? 돼지띠. 이것도 몇 월이요? 4월과 8, 9, 10월, 9, 10월. 근데 남자는 좀 덜해요. 여자 태생이 그렇게 돼 있다면 멧돼지띠예요. 멧돼지띠. 그러니까 자기 목적한 바가 아니 되면 강제성이 있다 아니 되면 쓰러져 버린다고요. 그냥 봄 가을에 많이 움직여 다니는데 산에서 많이 내리고 그래서 봄 가을에 제일 많이 이 도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멧돼지들이.
근데 나오는데 저 바위나 나무 같은 거 있는데 자기 귀찮게 하면요. 화나면 받아버려요. 이게 돌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결국 누가 쓰러져요? 자기가 쓰러져요. 그게 봄돼지 가을돼지예요. 그 안 되면 쓰러져 버려요, 자기.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혹시 그 태생에 여자분하고 결혼한 사람 바람 피면 큰일 나. 멱살 잡혀서 회사에서 귀싸대기 그냥 양쪽으로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시부모한테도 따질 거 죄 따질 수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인정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량대로 하면 대우를 받는데 역량대로 안 되면 피곤해. 자, 뛰어난 장사꾼은 희귀한 상품이 있어도 없는 듯이 감추고 군자는 높은 덕성을 지녔을지라도 어리석은 채를 한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사실 이게 납품하고 좀 남은 거 그냥 덤핑으로 넘기려는데요 하고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뭐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시장에 가도 뭐 할머니들이 요즘 야가가지고 다라니 속에 있는 거 다 숨겨놓고 요만한 그릇에 꺼내놓고 떠리떠리 하는 분들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상술일 수도 있고요. 군자 역시 자기가 아는 게 많고 덕성이 있는데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삶의 매력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끈기와 수완이 있는 음력 12월생 용띠. 자, 12월생 용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2월생 용띠는 천기대유해서 어떻게 설이 돼 있냐? 굉장히 착해요. 마음도 호전하고 한가하고 조용한 거 좋아하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11월생은 중년에 잘 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대생은 천기대위 이치로 놓고 보면 사업이 무너지든지 가정이 무너지든지 파산의 여건이 따라올 수 있는 태생이다. 물론 운명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좌절할 게 아니에요. 참고로 해서 극복하면 되죠. 비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산 쓰면 되고요. 겨울에 추워서 농사 못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실하우스 만들면 되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나쁘다 해서 나쁘게 되는 거 아니고 좋다 해서 좋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역경은 다 있어요. 좋은 것도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굉장히 호전한 걸 좋아하고 성실하다. 그런데 여기 조금 파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처라, 이처 쉽게 예를 들면 아내하고 떨어져 살 수가 있다. 좋게 떨어지는 건 뭐예요? 지방으로 발령 나서 떨어지든지 해외 출장 가서 떨어지든지 이럴 수가 있다. 자, 12월생 용띠 갑진생, 병진생은 대패정랑이 끼고 그 다음에 경진생은 사명이 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병진생이 45이니까 한여름 기운이에요. 한여름 기운에 대패정랑이 끼니까 약할 때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해운이다. 금년의 운이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근데 용띠들이 안 좋으려면 언제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다 배웠어. 용띠들이 변화 변동이 오는 때가 4월, 7월, 8월,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하면 음력으로 이때가 변화 변동이 오고 사고가 나도 이때 많이 나요. 참고로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일 경우 아내의 역량이 어떤가 따져봐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안 좋은 때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아내가 기운이 좋으면 보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남자일 경우, 여자일 경우는 그 반대 입장이고요. 자, 이달의 태생은 겉으로는 부드러움이 있는 듯한데 끈기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대단한 정력가이다. 정렬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끈기와 수완을 최대한 살리고 지위를 얻으며 대인관계는 담백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다. 그러므로 다소 돈을 빌리는 데는 능인의 경지이다.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고 남성적인 생각을 한다. 자, 아까 얘기를 했죠. 남성의들이 굉장히 있다고. 자, 과감하고 결단력이 빠르고 여성이라면 여장부형이 많다. 자신에게 엄격한 것은 좋은데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점이 흠이라면 흠이 될 수 있다. 복잡하고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느슨하거나 결단력이 없는 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때론 친구의 고민을 들어도 냉정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래는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내 성격하고 좀 비슷한 데도 있는가 보네. 우리도 성격이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래서 누가 고민하고 있으면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 스님, 우리 신랑하고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고 싶어요, 말고 싶어요. 살아야죠, 그럼 사세요. 말아야죠, 그럼 때려치세요. 간단해요. 뭐 아니면 도요. 살기 싫으면 뭐요? 안 살면 돼. 살지 마세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뭘 아니긴.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뭐요? 내 뜻대로 만들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신랑이 강아지요, 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소도 안 되는 소리지. 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다 자기 뜻대로 만들고 살라고.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미한테 빌어봐. 오른쪽으로 가라고. 거기다가 축키고 향 빌어봐. 오른쪽으로 가? 기도 떡 봐?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뭘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 떡 있어요? 인연 따라 되는 대로 되지. 웃겨. 금전에는 담백한 편이지만 돈으로 인해 곤란을 당하는 일 없고 만년이 되면서 점점 더 편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연애는 정열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의 형식은 중매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잘 못 믿는 성향도 있어요. 또 고지식하게 되면 고지식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요즘 고지식한 사람이 드물지 않아요? 좋게 보면 고지식하고 성실인데 나쁘게 보면 뭐예요? 좀 아둔성에 들어갈 수 있어. 아둔성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죠. 행동력이 있고 마음의 밑바닥에는 따스한 마음씨가 스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부모 등이 적합하고. 초등학교 선생님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요즘 표현하면 속된 표현으로 무슨 기질이요? 꼰대 기질이라고 그러대 요즘 애들. 문학가의 중지나 인기를 끄는 예술인들이 이달태생이 많으며 다소 싱거운 데도 없지 않아서 동화적인 매력을 끄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놀이터나 오락기구들을 설치해 놓고는 본인이 더 덧치되어 놀거나 만끽하는 경우 등이다. 저도 좀 이런 성향이 있어요. 애기들 놀러 와서 같이 놀 때 애기들 놀아라 하고 놀고는 내가 먼저 하거든. 야, 우리 같이 하자고. 제가 우리 애기들 윷놀이도 다 가르쳐 놓고요. 화투도 다 가르쳐 놓고. 공원 같은 거. 학생이 할 때 공원 같은 거 하면 윷놀이 던져가지고 요까지 가면 무슨 상품, 요까지 가면 무슨 상품 하잖아요. 저희도 그거 다 했어요. 근데 그건 주인이 돈 제일 많이 따. 드라마 결혼의 조민수, 견미리, 박윤정, 어느새 가수, 장필순, 김진숙, 탤런트, 서상철, 신동훈, 안옥희, 유가영, 전병욱, 정인철, 또 노찬엽 선수 등이 이달태생이라고 한다. 자, 남성은 마누라의 의견대로 눌려 살면서도 눌려 살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현명한겨. 집에서 아내 일하면 안 돼. 집에서는 아내가 대통령이요. 밖에 나오면 남편이 대통령이지만 절대로 우리 거사님들 집에서 와이프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 집에서는 쫄병이 돼, 쫄병. 밖에 나와서는 왕이 돼도. 집에서 아내 이기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지고 져주고 하는 게 멋있는 남편이에요. 자, 전혀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며 바가지를 긁어도 이리저리 능청스러움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데이트 후에 상대에게 즐거웠는가를 물으면서도 남편의 몸이나 내막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않으면 눈치를 못 채는 경우도 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감수성을 잃지 않는 닭띠의 11월생. 순수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남성은 닭띠의 11월생. 그러면 굉장히 고지식한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지식해요. 닭띠의 11월생. 또 다소 개방적이긴 하나 사랑스럽고 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개띠의 7월생. 개띠의 7월생이다. 그러면 개띠의 7월생도 보면은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의 낱말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본인이 착하니까 좀 아싸 해가지고 자기 주장 강하고 착한 사람 만나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명리학으로.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자신가로서 야망이 대단하고 마음이 호방하고 활발한, 여자는 반대로 뭐예요? 착하니까 굉장히 야망이 있는 이런 남성을 만나면 좋은데, 야망이 있다. 소띠의 10월생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소띠의 10월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또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해요. 같은 기운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도 또 같은 기운이네. 또 이것도 같은 기운이네.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이런 여성을 만나고 이 여성은 이런 남성을 만나라는데 기운이 비슷해요. 그럼 야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소띠의 10월생 같으면 어때요? 일과가 1년의 농사가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팔자가 늘어질 때예요. 소띠 10월생 늘어질 때예요. 또 먹을 거는 어떻게 돼요? 창고에 잔뜩 쌓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야망가다,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소띠도 뭐 12월생, 정월생 같으면요. 여자는 소띠 뭐 12월생, 정월생 이럴 경우 좋아요. 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얌전히 앉아서 편안히 모양간에 쓰듯이 먹고 살면 되는데, 대신 남편이 그 태생이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여자 미장원 해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성으로 그래요. 자, 위에서 아래를 보면 3년이 걸려도 못 본 것을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자, 정치하는 분들이 아랫사람의 생활을 해봤어요?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나오고 무슨 장관에 나오려면 리아카 몇 년 끌고 시장에서 몇 년 장사하고 이런 경험을 필히 거친 후에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으면 좋겠어. 어려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남 부리고 그냥 놀고 먹고만 생활하는 사람이 놀고 먹을 줄 알지 서민들의 고통을 알겠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아래를 3년을 봐도 못 본다는 거예요. 아래가 보여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래 봐요? 위에 보지? 3년이 가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서 위를 보면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윗사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낮은 곳에 있어봐야 높은 곳이 위험한 줄 알고 어두운 곳에 있어봐야 바로 빛이 눈부실 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 겪어본 사람이 높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잖아요. 자, 어떤 스님이 쓰신 글인데 제가 어떤 스님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언젠가 책을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옮겨놨던 글인데요. 동행, 천천히 가자. 굳이 세상과 발맞춰 갈 필요 있나. 제 보폭대로 제 호흡대로 가자. 늦다고 재촉할 저 자신 말고 누가 있었던가. 눈치 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자. 그쪽에 내가 있으므로 이쪽에선 내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서로 귀한 사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자. 네가 놓치고 간 것들 뒤에서 거두고 추슬러 주며 가는 일도 그리 나쁘지도 않으리. 가끔은 쪼그리고 앉아서 애기 똥풀이나 코딱지 나물이나 나신개꽃을 들여다보는 사소한 기쁨도 특혜를 누리는 사람처럼 감사하며 천천히 가자. 굳이 세상과 발맞추고 너를 따라 보폭을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 불안해하지 말고 뻗어나는 욕심을 타이르면서 천천히 가자. 자, 자기 현재 삶에 만족하라는 이야기죠. 어떠한 여건이 돼도 우리가 불만을 가지려고 하면 다 불만스러운데요. 만족을 느끼려고 하면 만족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건, 환경, 처지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런 삶으로 살자. 백정백승 천기도요 제15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